자, 먼저 시험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해볼게요. GTLF가 딱 봐도 약자인 건 아실 텐데 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영역을 잠깐 보시면은 문법, 청취, 독해 및 어휘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빠른 성적 확인이 장점이에요. 아,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GTLF 기준 점수가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좀 단시간 내에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다른 인증시험보다는 좀 더 빠르게 시험을 또 치러볼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성적 확인이 가능한 시험이 바로 이 GTLF라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이 5단계 레벨의 수준별 평가인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 경찰이라던가 군무원 등 이런 공무원에서 요구하는 시험은 레벨 2에 해당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1, 2, 3, 4, 5가 다 있지만 특별히 레벨 2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잘 보이시죠? 출제 방식 및 시간을 보시면은 다 각각 뭐 20분, 30분, 40분에서 전체적으로 약 90분 동안에 총 80문항을 푸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풀어내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뭐냐면은 나 청취가 좀 약한데. 이런 분들은 아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기준 점수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영역을 다 잘할 필요는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 어떤 요구 점수가 별로 높지가 않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문법만 내지는 문법 플러스 독해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청취에 대해서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기준 점수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약간 좀 독특한 그런 방식이죠. 자, 그다음 시험 구성을 보도록 해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 영역인데 각 100점씩 배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은 좀 약 90분 정도가 되는 건데 문법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 일단 특성이 좀 드러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중고 시절을 딱 거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 보면은 가정법, 시제, 조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접속사, 관계사 딱 여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범위도 굉장히 몇 개 안 되는데 이 자체 내에서도 나오는 패턴이 다 획일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TLF를 빠르게 준비해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영어에 대한 깊숙한 어떤 그런 이해 능력이 없어도 제가 알려드리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잘 살려서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 정답 찾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자, 문제적 리스닝입니다. 문제적 리스닝. 사실은 청취는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외국에 살다 와서 그죠? 제가 토익을 봐도 리스닝에 좀 약간 a strong point, 강점이 있어서 리스닝을 전 포기하지 않을래요. 굳이 말리지 않아요. 누가 포기하라 그랬나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보통 GTLF하고 비견이 되는 그런 시험이 이런 인증시험이 대표적으로 토익이에요. 토익 리스닝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분량 면에서도 그렇고 난도 면에서 사실은 GTLF가 조금 약간 우위에 있어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Part 1 총 이제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Part 1은 Interesting Story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경험담을 대화 A하고 B라는 그 두 사람의 대화문을 듣게 됩니다. 대화문을 다 들은 다음에 거기에 딸려서 이제 문항이 7개가 나와요. 그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당연히 대화 지문은 안 오죠. 스크립은 없고 그냥 질문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ABCD 선택지만. 그러니까 질문도 안 보여주죠. 그래서 그렇게 들은 상태에서 이제 바로 찾는 거거든요. 좀 어렵죠, 사실은. 그다음에 Part 1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Part 2, 스피치.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연설 같은 걸 합니다. 쭉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특정 주제다 보니까 약간 이제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들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문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문항수는 6개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Part 3로 넘어가게 되면 Conversation. 얘랑 조금 비슷해요.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대화문. 그래서 뭔가 제시를 한다던가 충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그럼 난 이걸로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선 여기에 대해서도 문항수 7개. 마지막 이제 Part 4가 이제 Presentation. 어떤 그 제품 같은 거라던가 어떤 뭐 런칭한 새로운 어떤 그런 뭐 프로덕트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연사가 말하는 그런 설명, 발표 이런 것들을 들으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뒤에도 나오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note taking, 우리가 필기를 통해서도 조금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바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순발력도 되게 요구되고 딱 봐도 어때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reading and vocabulary인데 여러분도 이제 여기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이게 하나의 그런 독해 지문당 보시면 거기에 각 두 개씩, 그러니까 7문항이 나오는데 2개씩은 어휘 문제, 동의어를 찾는 문제예요. 문맥 속에서. 그래서 이제 각 주제도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정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Part 1에서는 여기 나왔지만 biographical narrative에서 역사적인 인물이 나와요. 어쨌든 그런 굉장히 유명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까지 사망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이 연대기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로 우리가 7문항을 푸시는데 이 중에 2개가 어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5개는 우리가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거고 2가지는 이제 우리가 문맥 속에서 밑줄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어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Part 2로 가게 되면 magazine, newspaper, or web article 이렇게 나는데 자, 말 그대로 이제 잡지나 신문 기사의 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7문항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로 가게 되면은 encyclopedia article 이렇게 나와서 백과사전식의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백과사전에 나오는 어떤 동식물 이런 애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또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우리가 7문항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Part 4 하게 되면 business or formal letter 이렇게 나와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서신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상업통신문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어떤 뭐 제품에 대한 거래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보시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험 구성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 거 G12에서 이제 발생되는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그런 또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G12 시험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 2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뭐 세무사, 노무사, 군무원, 공무원 등 국가고시 영어 시험 대체 점수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점수가 이제 낮은 기준 점수부터 높은 기준 점수까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무원 9급 같은 경우는 32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은 이제 우리가 영어 시험 대체되죠. 43점인데 이 점수를 따는 게 되게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보죠. 시험 필기도구 및 낙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낙서는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험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필기도구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 그 다음에 OMR 답안지는 수성 사인펜으로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어쨌든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때문에 낙서 행위를 금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청취 같은 경우는 빠르게 또 우리가 조금씩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리스닝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모든 인증시험에서는 이 정도는 허용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파트별 시험 시간 규정은 따로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현재 파트별 시험 시간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청취는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청취가 들어가잖아요. 문법 청취, 독해 이 순서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시험 시간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법 시간에 독해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 문법 문제가 26문항인데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뭐 1초 컷으로 너무 빠르게 풀어낸 거예요.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근데 나는 만약에 청취를 안 들을 예정이야. 그럼 그때부터 청취도 찍고, 그죠? 독해 문제도 풀어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G12 시험이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가 되게 빠른 시간에 충족하기 좋다라는 게 이런저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되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자, 중도 퇴실 했는데 풀었던 문제까지는 성적 주나요? 그쵸? 어쩌다 보니까 내가 대충 기준 점수 다 맞춘 것 같은 거야. 빨리 나가고 싶어. 근데 안타깝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0점 처리돼요. 중도 퇴실하게 되면은.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교재에 거기 보면 앞쪽에 다 정리가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발췌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천천히 교재 앞부분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